모두가 나를 살인자처럼 봤습니다. 저 여자 봐. 웃고 있어. 남편 장례식인데 웃어? 정상이야? 보험금 탔나 보다. 아니, 내가 들은 얘기로는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혐오, 의심, 경멸, 그 눈빛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 아빠 죽었는데 왜 웃어? 9살 딸아이가 내 손을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8장 장례식의 시작.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저녁,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서. 근데 이상하게 내 몸은 계속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손으로 내려봤어요.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마치 내 얼굴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제발, 제발 웃지 마. 남편 장례식이야. 웃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수백 번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내 얼굴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9장 첫 번째 조문객 시어머니, 장례식 첫째 날 저녁,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울부짖으셨어요. 60대 후반의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셨어요. 저는 옆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왜 웃어? 아니, 저 안 웃고. 내 눈에 안 보일 것 같아. 지금 웃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 아들 장례식에서 내가 웃고 있어. 어머니, 저 웃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원래. 닥쳐. 뺨을 맞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웃어? 왜? 저는 뺨을 맞고도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니, 더 올라간 것 같았어요. 공포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 여자 봐. 내 아들 죽은 자리에서 웃고 있어. 조문객들이 다 나를 봤어요. 수십 개의 눈이 나를 향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10장 소문의 시작. 장례식 둘째 날.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조문 온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그 안에 봤어. 응, 진짜 웃고 있더라. 소름 돋지 않아? 남편 죽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대.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도 많았다던데. 그럼 혹시 보험금, 보험금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여자로.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제발,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웃지 마. 제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입은 웃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미칠 것 같은 일인지 아시겠어요? 울고 싶은데 웃는 얼굴, 슬픈데 웃는 얼굴.
내 얼굴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공포. 11장 아이들의 눈. 장례식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12살 아들, 9살 딸. 두 아이는 아빠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빠, 일어나.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 일어나. 저는 아이들을 안아줘야 했어요. 엄마니까 아이들의 아픔을 받아줘야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내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엄마, 응, 엄마, 왜 웃어?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 웃어. 아니야, 웃고 있어. 나 봐. 딸아이가 내 얼굴을 만졌어요. 여기 입이 올라가 있어. 그건 아빠 죽었는데 왜 웃어? 그 말을 9살짜리 딸에게 들었어요. 아빠 죽었는데 왜 웃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왜 웃는지 몰랐으니까. 아들은 나를 피했어요. 그날 이후로 장례식 내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아픈데 아이들마저 나를 외면했어요. 12장 장례식 3일째 시어머니의 폭로. 장례식 마지막 날 사건이 터졌어요. 발인을 앞두고 조문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다들 들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 때문이야. 어머니, 닥쳐. 내 아들은 사업 실패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저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매일 구박했대. 왜 그것도 못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매일매일. 조문객들이 나를 봤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라고. 그럼 왜 웃어? 남편 주둔 자리에서 왜 웃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속이 시원해서 그래? 짐 떨어져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말이 반은 맞았으니까. 저는 남편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다그쳤어요.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13장 발인 마지막 순간,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연구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른 차에 탔어요. 나와 같이 타기 싫다고 해서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과 단둘이 관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딱딱한 나무, 그 안에 남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나야. 미안해. 그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 사람들이 다 나 욕해. 내 엄마도 나 때문이래. 근데 나도 너 보내기 싫어. 나도 슬퍼. 관을 두드렸어요. 왜 그렇게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했으면 내가 달랐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내 모습을 보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14장 화장장에서 화장로 앞 남편의 관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셨어요. 아이들은 아빠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서 있었어요.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정말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진짜 없구나. 다시는 못 보는 거구나. 마지막이구나. 그런데도 내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내 미소를 숨겼어요. 그게 장례식 3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15장 장례 후 세상의 외면. 장례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셨어요. 너 때문이야. 절대 용서 안 해. 그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피하듯이 갔어요. 마치 나를 피해야 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냄새가 나는 옷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를 피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문자. 언니 요즘 무슨 얘기 많이 돌아. 장례식에서 웃었다는 거. 사실이야? 또 한 통. 남편 보험금 얼마래? 그래서 웃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처럼 봤어요. 보험금 노린내녀란 아내로 봤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대답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웃고 있는 얼굴로 혼자 앉아 있었어요. 16장 극한의 밤. 장례 후 일주일. 저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피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앉던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물건들, 남편의 옷들,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이 뭘 보고 있었나, 뭘 찾고 있었나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검색 기록을 봤어요. 우울증 증상, 자살 충동, 가족에게 미안할 때, 죽으면 보험금 나오나.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죽고 싶을 때 어떻게, 목숨 끊는 방법. 남편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아니, 교통사고는 맞아요. 하지만 남편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7장 진실의 무게. 저는 그 검색 기록을 보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한 것,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뽀뽀한 것, 그게 다 마지막 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내일 얘기하지 뭐.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렇게 남편의 마지막 손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사람들 오해보다, 시어머니 말보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나도 남편처럼 되는 건가? 나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그 웃음의 진짜 의미는 3편에서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진실. 그리고 그 웃음이 왜 나왔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